네, 다음은 수업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강했던 클래스들에 대한 소개와 어떤 식으로 공부하고 어떤 클래스를 듣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등 수업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컬럼비아에서 현재까지 이수한 학점은 총 40학점입니다. 두 학기 동안 들었던 ESL 수업은 졸업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유니버시티 라이딩이라는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학교를 졸업하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 교양 과목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국어 작문과 같은 과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클래스에 15명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반 학생들과 디스커션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매 수업 준비를 위해서 리딩과 써야 하는 과제가 너무 많아서 미국 학생들도 머리를 절레절레하며 생각하기도 싫어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워낙 이 수업에 들어가는 시간과 노력이 많기 때문에 이 수업을 듣는 학기에는 반드시 다른 과목들은 쉬운 것들로 듣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학점을 듣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과목은 Intro to Sociology라는 과목인데 한국말로 하면 사회학입니다. 필수 교양 중에 Social Science Requirement를 채우기 위해서 들었던 과목입니다. 한국말로 사회학 개론입니다. 컬럼비아 바로 옆에 있는 버나드 칼리지라는 여대가 있습니다. 컬럼비아와 바나드 학생들은 모든 수업과 시설을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교류가 활발한데요. 저도 이 수업을 바나드 칼리지에서 들었습니다. 필수 과목들 중에는 바나드에서 들은 과목도 인정해주는 과목들이 있는데 이 과목이 바로 그런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70여 명이 듣던 수업 중에서 남학생이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나드에서 듣는 과목이 컬럼비아에서 듣는 과목보다 좋은 학점을 받기 수월하며 시험 난이도도 쉽기 때문에 저에게는 기분 좋은 과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음 과목은 The Science of Psychology입니다. 제가 부전공으로 하고 있는 심리학 필수 과목입니다. 심리학 개론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심리학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세부 전공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을 배우게 됩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의 의지에 상관없이 학교 방침상 필수 교양 과학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도 이 과목을 많이 듣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흥미를 못 느끼고 또한 교수님도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것에 더해서 이 수업을 듣는 많은 학생들이 또 프리메드 또는 프리로우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원 때 의대나 법대를 갈 학생들이 심리학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과 경쟁하려면 학점 또한 굉장히 따기 힘들어서 가장 악명 높은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수업을 들으며 많은 고민을 했어야 됐고 여러 번의 좌절의 기분도 맛보아야 했습니다. 시험은 학기 중 3번을 보며 첫 번째 시험은 20%, 둘째 시험은 30%, 셋째 시험은 50%로 기말고사로 갈수록 시험의 성적 반영률이 커졌습니다. 다음 수업은 Abnormal Behavior입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비정상 행동 이런 뜻인데 임상심리학에 많은 관심이 있던 바라 들어봤던 선택 과목입니다. 정신분열증 그리고 우울증에 대한 자세한 증상과 치료 방법 그리고 현재 현황 등에 대해서 배웠는데 매우 흥미롭고 재미있던 과목이었습니다. 이 과목 역시 학점을 받기 어려운 과목으로 악명 높은 과목 중에 하나인데 시험 시간이 1시간 25분입니다. 근데 에세이 문제 한 문제 그리고 단답식 주관식 문제가 25문제가 나옵니다. 미국 학생들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시간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시험 방식인데요. 심리학 과목들 중에서는 이렇게 에세이를 중시하는 과목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 과목을 들으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기억이 납니다. 시험은 학기 중 역시 3번을 보며 첫째 시험, 둘째 시험은 각각 30%씩, 셋째 시험은 40%의 성적 반영률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애니멀 비헤이비어입니다. 동물 행동학인데요. 이 과목 또한 심리학 전공 선택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동물들의 행동을 배우고 연구하여서 인간의 심리에 적용시키는 학문입니다. 토플 시험 문제집에 나오는 먹이의 위치를 알려주는 꿀벌의 댄스 또는 새끼 오리들이 알을 까고 나서 처음 목격하게 되는 사물을 무조건 따라가는 등 행동 등 매우 흥미로운 주제로 수업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매우 재미있었습니다. 이 과목도 시험은 학기 중에 3번을 보게 되었고
첫째 시험, 둘째 시험은 30%, 셋째 시험은 40%의 성적 반영률이었습니다. 다음은 마인드, 브레인 앤 비헤이비어라는 과목인데 마음, 두뇌, 그리고 행동 이런 뜻입니다. 심리학 전공 선택 분야 중 뉴로사이언스 앤 비헤이비어 분야의 가장 기초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 그대로 심리, 뇌, 행동에 대해서 배우는데 신경과학과 의학 용어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생물학처럼 많이 외워야 되는 과목이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가장 명성 높고 투자를 많이 하는 분야 중에 하나인 신경과학의 기초 과목이었기 때문에 대학원이나 병원 관계자들이 초빙 강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가장 최신의 정보를 알려주는 등 매우 재미있는 수업이었습니다. 시험 문제는 객관식으로 100문제 정도를 출제해야 했는데 수업 내용이 흥미롭고 매우 클리어하게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 덕분에 많은 학생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매우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도 마찬가지로 시험은 학기 중 3번을 보게 되며 첫째 시험, 둘째 시험은 30%씩, 셋째 시험은 40%의 성적 반영률이 들어갑니다. 기말고사는 한 학기 전체 내용을 범위로 보게 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다음 과목은 Intro to Statistics, 통계학 개론입니다. 저의 전공인 수학 통계학을 듣기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듣기 때문에 이 수업 또한 학점을 받기 만만치 않은데요. 워낙 교수님이 설명을 재미있게 해주시고 상대적으로 또 미국 학생들이 수학에 약하기 때문에 저는 그리 어렵지 않게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에 시험은 2번이지만 매주 내야 하는 숙제와 수업 중에 2번의 퀴즈를 보게 되고 그리고 한 학기가 끝나기 전까지 그룹을 만들어서 프로젝트를 발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통계학을 적용시켜서 캠퍼스에서 설문조사도 하고 분석해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스테타라는 통계 프로그램도 배우게 되는데 이 프로그램을 접하게 되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기초적인 교육과 과제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손에 익힌 덕분에 그룹 프로젝트를 나중에 완성할 때 이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해서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며 2번의 수업 중 퀴즈가 있습니다. 다음 과목은 통계학 개론 2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Intro to Stat A 다음 과목인데요. Intro to Stat B라고 이름되어 있습니다. 아까 전에는 스테타라는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데 이 과목에서는 R이라는 또 다른 통계 프로그램을 배우게 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서 스테타보다는 간단한 프로그램이지만 대부분 필수적인 기능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통계학 개론 1과 같은 내용을 배우지만 커리큘럼이 공대생을 위한 책을 바탕으로 짜여졌기 때문에 개념 위주보다는 더 계산 위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은 40명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통계학 개론 1처럼 그룹 프로젝트 같은 부가 과제는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규모 과목일수록 교수님들이 학점을 골고루 분포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숙제와 프로젝트 그리고 온라인 과제 등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위한 도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과목처럼 40명 이하의 과목은 상대적으로 과제나 해야 할 것이 더 적어서 좋았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며 매주 과제 제출 이외에도 매주 한 번씩 성적에 반영되는 퀴즈를 보았습니다. 다음은 Elementary Logic입니다. 기초 논리인데요. 필수 교양 중에 휴머니티를 채우기 위해서 들었던 과목입니다. 필로소피 철학과에 속해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인문 교양으로 인정되지만 사실은 수학에 가까운 과목이었습니다. 논리가 무엇인지 대해서 간략하게 배우고 이 논리를 실제로 적용시키는데 수학적인 기호와 증명 방법을 위주로 배웠습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상당히 쉬웠던 과목이었습니다. 시험은 학기 중 3번을 보며 첫째 시험, 둘째 시험 30%씩, 셋째 시험 40%씩의 성적 반영률입니다. 다음은 Symbolic Logic인데요. Elementary Logic 다음 코스입니다.
이 과목은 대학원 학생들도 같이 듣기 때문에 좀 더 고급 과목입니다. 이 과목 역시 인문교양 선택으로 듣게 되었고 워낙 유명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난 교수님을 만난 덕에 수업 시간 내내 즐겁게 웃으며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이 과목은 워낙 인기 과목이어서 150여 명의 학생이 수강하였고 학점 분포 조정을 위해서 교수님이 시험 문제를 매우 함정에 쉽게 빠지게 매우 헷갈리게 내셨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함정에 걸려들어서 학점 받기에 그렇게 쉬운 과목은 아니었습니다. 이 과목 또한 수학적인 논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분야라서 저는 상대적으로 쉽게 학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시험은 학기 중 3번을 보게 되며 첫째 시험, 둘째 시험은 30%씩, 셋째 시험은 40%의 성적 반영률이 들어갑니다. 네, 다음은 캘큘러스 1입니다. 한국말로 미적분학 1이며 저의 전공인 수학 통계학을 듣기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한국 고등학교 때 수학 1에서 과정에서 대부분 배운 내용들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매우 유리한 과목이었습니다. 시험은 학기 중에 3번을 보게 되며 첫 번째 25%, 두 번째 25%, 그리고 기말고사 40%, 그리고 숙제 10%로 반영하여 성적을 내었습니다. 기말고사는 누적되어서 범위가 한 학기 전체를 다 다루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만만치 않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시간을 많이 두셔야 합니다. 캘큘러스 2 과목입니다. 저의 전공인 수학과 통계학을 듣기 위한 필수 과목입니다. 한국말로는 미적분학 2이며 한국 고등학교 수학 2에서 배운 내용들을 많이 배우게 됩니다. 캘큘러스 1에 비해서 미국 학생들이 더 어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시험은 학기 중 3번을 보게 되며 첫 번째 25%, 두 번째 25%, 기말고사 40%, 과제물 10%로 반영하여 성적을 냅니다. 이 과목 또한 기말고사 범위가 한 학기 전체 배운 것을 다루기 때문에 기말고사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대체적으로 수학이나 통계학에 관련된 과목들은 대부분 기말고사의 범위가 한 학기 전체 배운 것이 누적되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Evolution of Cognition, 인지의 진화론이라는 과목이었습니다. 이 과목은 부전공인 심리학의 전공 선택 과목이었습니다. 인지심리학 분야 중에 기초 과목이며 인간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서 외부 정보를 감각기관을 통하여 뇌에 저장을 시키고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하여 기억하며 나중에 어떻게 다시 기억을 불러오는지 등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원숭이 같은 영장류에 대한 실험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들을 배우게 되었고 기억, 메모리, 감정, 이모션 등 기초 정보에서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에 이르는 고급 정보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험은 학기 중에 3번을 보며 다 동일한 비율로 33%씩 동등한 비율로 성적에 반영됩니다. 네, 비록 아이비리그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이지만 개인적인 생각에 남들보다 2배로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고 2배로 더 많은 노력을 해야지 겨우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되는 저는 2년 동안에 시행착오를 겪어서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제가 느낀 것은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남들이 생각할 때 정말 불가능하다고 너는 못할 거야 이런 말들을 들을 때 그것에 좌절하지 마시고 힘내서 꼭 해내시기 바랍니다. 유학 준비가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제 경험을 통해서 드리는 정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들 유학 준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